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정서윤입니다. 벌써 시계가 오후 5시 반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장시간 고생 많으신 이필영 구청장이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지키고 계셔 주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네, 언론인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직 6시는 안 됐으니까 더 지키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아까 앞서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는데 다시 한 번 더 우리 총장님 죄송하지만 앞으로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본의원은 먼저 동대문구 산하의 기관과 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시간 체크 안 되는데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체크 진행이 되고 있지 않으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팀. 네, 확인됐습니다. 네, 먼저 우리 민간 위탁 선정 방식의 적정성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구가 많은 센터나 기관들을 민간 위탁을 하기도 하고 구청에서 직영을 하기도 합니다. 그 원칙과 기준이 무엇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먼저 한 과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공교롭게도 문화관광과가 되겠는데요. 문화관광과는 도서관 18개를 7개를 위탁을 하고 있고 11개소를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과 직영을 하는 이유를 물었을 때 본의원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위탁을 하는 이유는 도서관 운영의 전문성 향상을 통해서 구민문화복지를 증진한다는 이유였고, 직영을 하는 이유는 도서관 운영의 공익성 보장을 통해 구민문화복지를 증진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럼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작은 도서관의 경우는 규모나 운영 방식이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탁에도 작은 도서관이 포함이 되어 있고 직영에도 작은 도서관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많은 자료 조사들을 하면서 다양한 센터와 기관들을 사례를 봤지만 일단 문화관광과 사례를 먼저 보겠습니다. 사례를 봤을 때 우리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에게 민간 위탁과 직영을 결정하는 원칙과 기준을 수치와 데이터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잘 모릅니다. 다시 한번 답변 주시겠습니까? 잘 모릅니다. 왜 잘 모르실까요? 원칙과 기준 수치 데이터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구정의 모든 최종 결정권자와 그리고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 정결권이 있기 때문에 네. 저런 부분은 실무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수치까지 알아가지고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하는 것은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본 의원이 이해하기로는 우리 구청은 민간 위탁과 직영을 결정하는 원칙과 기준 따위는 없으며 그때그때 자의적인 판단과 결정에 따라서 구청장에게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전임자들이 결정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 또 하나는 우리 구청이 지금 해온 게 지난 30년 동안 40년 동안 축적된 행정은 축적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일방적인 기준이나 어떤 지금 여기 전문성과 공익성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맞췄는데 아마 처음에는 엄격한 기준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이제 계속 나오는 반복되는 얘기지만은 담당자가 바뀌고 하면서 그 원칙과 기준이 좀 모호해진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네, 원칙과 기준이 모호하신 것은 인정을 하신 것 같고요. 예, 그 인정합니다. 다음으로 동대문구 산하기관 센터 운영 관련해서 평가 방식의 적정성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대문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평가 기준입니다. 배점은 총 5개의 항목으로 배점이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는 동대문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평가 기준입니다. 정량평가 3개 항목, 정성평가 3개 항목, 6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고요.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제가 꼭 확인하고 싶었는데 해당 부서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제출을 안 하셔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센터의 자체 평가서 내용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해당 과는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탄소중립지원센터 평가 기준은 총 7가지 항목으로 배점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입니다. 구청에서는 일방적으로 ESG 경제 지원센터로 변경을 하셨지만 사회 구성원들 간의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본의원은 계속해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로 지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의 평가 배점을 보겠습니다. 무려 13가지 항목으로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천차만별 다른 센터별 평가 기준과 항목,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가 기준은 참고 자료입니다. 평가 기준이 참고 자료라는 게 어떤 말씀이십니까? 저희가 뭐 계약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그 업체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설정한다든지 하는 그 이 판단 자료로 쓰는 것이지 그것이 뭐 절대적이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전체의 센터와 기관은 아니지만 이 평가 기준에 따라서 60점 또는 70점 이상일 경우에 재위탁을 하고 그 이하일 경우에는 재위탁을 근데 안 하는 지금 조항이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근데 지금 그 ESG 경제지원센터로 바뀌었고 사회적 그 경제지원센터는 옛날 얘기입니다. 저는 옛날 이름을 계속 예, 옛날 얘기 제가 잘 모릅니다. 본의원의 이 평가는 얼마 전 2024년 11월에 진행된 평가이고 옛날 일이 아닙니다. 옛날 일. 2022년, 23년에는 제가 했을 때는 성장님 제 얘기 듣고 답변하십시오. 조금 전에 본의원은 ESG 경제지원센터로 이름 바뀐 것을 알고 있지만 이름 바뀐 것에 본의원은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로 본의원을 명명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 기준은 2024년도에 구청에서 평가한 기준이고 그 이전에는 서울시에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평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구청장님은 조사하려면 본의원이 요청한 자료들을 최소한 어느 정도는 훑어라도 보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충분히 맞습니다. 충분히 받고. 근데 그 지금 의원님께서 하시는 그 질문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정소연 의원님 그 질문을 하시고 또 청장님께 답변을 하시라든지 그렇게 말씀하지 서로 말이 중복되니까 그걸 좀 참고해 주세요. 맞습니다.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는데 계속 청장님 끼어드셔서 청장님께서 본의원이 질문을 요구할 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면 청장님께서는 이러한 평가 기준들은 뭐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며 그냥 참고 사항일 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에 따라서 보통 60점 혹은 70점 이상이면은 적격으로 판단되는 것도 아시겠네요. 글쎄 뭐 적격이겠죠. 물론 그 60점 기준도 이상이면. 구청에서 자의적으로 정하시는 거겠지만. 네, 그런데 재미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는 평가 점수 80.8을 받았는데 재위탁 결정이 났고요. 동대문구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구청에서 ESG 경제지원센터로 바꾼 센터는 83.7점을 받았는데 직영 전환됐습니다. 물론 83.7이 높은 점수는 아닙니다. 왜냐? 다시 평가 항목을 보겠습니다. 다른 센터와 다르게 5개, 6개, 7개가 아니라 13개의 항목이 배점이 되면은 저도 평가를 해본 입장에서 배점마다 뭐 아주 완벽하지 않으면은 1점 혹은 2점씩은 빼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항목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점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거든요. 아직 질문 안 드렸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으로 민간위탁 공고 시 홍보 방식의 적정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하면서 위탁 공모 대다수가 단일 공모 참여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 앞서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를 상호 합의 없이 직영으로 돌리는 부분에 있어서 왜 직영으로 돌리느냐라고 해당과에 물었을 때 해당과는 계속해서 동일한 업체가 단일 공모를 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서 그렇다라고 했지만 이 전수조사를 하면서 해당과의 답변이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복수 응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 답변을 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위탁심의에서 아마 셀 수도 없이 말했을 겁니다. 위탁 공모를 할 경우에 홍보 방식을 다각화하시고 우리 구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 외에 다른 홍보 방안을 반드시 찾으시라고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전수조사 과정에서 동대문구 홈페이지 고시 공고를 제외하고 외부 홍보를 했다고 밝힌 과는 기후환경과와 건강관리과 2개의 과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기후환경과의 답변은 한번 좀 다시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후환경과는 서울시 소재의 공공연구기관 12개소와 대학교 38개 교의 공문을 송부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2월 동대문구 탄소중립지원센터 사업성과평가위원회 중에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님은 동대문구청은 왜 지역대학의 센터 위탁을 홍보하지 않았나? 우리 학교는 해당 내용을 들은 적이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발언하셨습니다. 본의원은 이 사업의 담당자가 매우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공기관과 대학교의 구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악용했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대표 번호로 팩스로 공문을 보낸 것 말고 해당 부서, 관련된 학과 담당자와 유선 전화를 과연 한 통이라도 하신 적이 있는지 다시 한번 소명을 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수십 개, 수백 개의 학과 부서가 있는 공공연구기관과 대학교에 대표 팩스로 공문 보내시면 그 공문은 이면지 통으로 직행을 합니다. 우수사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끄럽지만 본의원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인데요. 동대문구 의회 브랜드 슬로건 캐릭터 개발 연구 용역 2,500만 원 적은 금액의 연구 용역 수의 계약입니다. 우리는 단일 응모하고 싶지 않았고 업체를 찍어서 계약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BI 슬로건 개발한 지자체에 문의를 해서 업체 리스트 확보했고요. 동대문구청 도시디자인팀에 문의해서 업체 리스트 확보했고요. 캐릭터 페어 홈페이지에서 참가 업체 리스트 확보해서 유선 안내를 진행을 했고요. 2,500만 원의 작은 금액의 수의 계약인데 7개의 업체가 블라인드 실적 평가에 참여를 했습니다. 분명히 노력을 하면은 위탁 공모도 다수의 기관이 충분히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위탁 사업의 단일 응모는 이 문제는 분명히 동대문 구청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의 생각을 짧게 부탁드립니다. 지금 질문하시는 그 동대문구 산하기관 센터 위탁 공고 시 홍보 방식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탁 공고 시 홍보 방식에 대한 조례 그 규정이 없습니다. 주로 그 홈페이지 고시 광고를 통해 저희는 그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그 ESG 경제지원센터 직영 추진 그 배경이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의혹을 좀 갖고 계시는데 지금은 그 사회적 패러다임 자체가 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2025년에 자치구 사회적 그 경제통합지원법을 일괄 종료했습니다. 일괄 종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직영하는 저희 자치구도 한 13군데 정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고용노동부나 이제 서울시가 중간기간 어떤 이 통폐합 그런 것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사실 저희가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를 ESG 경제지원센터라고 하고 하는 것은 일종의 융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보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 주시기 그럴까요? 바랍니다. 예. 네, 여기까지 아까 듣겠습니다. 대답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순서를 바꿔서 사회적 경제 육성위원회 회의 진행 과정의 비합리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4일 사회적 경제 육성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당시 부구청장님께서 공동위원장으로 참석을 하셨죠. 회의 시작할 때 부구청장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혹시 보고를 못 받으셨죠? 회의를 하자마자 위원들에게 얘기를 하기도 전에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는 위탁하지 않고 직영을 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자문을 하십시오라고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적절하다고 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구의 예를 봐도 일단 지원센터 직영하고 할 때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의견을 물었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절차적 그 과정을 잘 준수한 겁니다. 타구 같은 경우는 거의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타구는 그것이 절차적으로 정당한지는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당시 위원회에서 모든 위원들이 직영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만 쏙 빼고 자문 내용을 작성한 회의록을 제출을 했습니다. 네, 직영 전환 의결서에 위원들의 사인도 못 받으셨는데 이런 내용도 다 빼셨습니다. 네, 조금 전에 결정할 권한 구청에 있고 모든 절차가 적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현행 조례에서는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에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 심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는 구청이라면 말씀하신 대로 하고 싶으시면 조례 개정부터 먼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저는 다른 문제죠? ESG 그 경제지원센터 직영지원의 어떤 필요성 이유 이런 부분은 서울시 지침이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야 하는 거죠. 아까 다른 의원님 답변에서 동대문구는 서울시에 종속된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종속이 아니라 서울시의 그 집행기관에 의원님 제 이야기 다 듣고 답변하시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전혀 다른 질문을 서울시의 하시니까 계획은 계획이고요. 동대문구의 계획은 다릅니다. 다를까요? 네, 동대문구는 동대문구 안에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13개의 곳이 13개의 자치구가 아직까지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9개 부서가 9개 그 구가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센터. 13개는 이제 그 직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방금 말씀하신 과정에서 본 의원은 동대문구청의 위원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주기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동대문구청의 위원회 운영에 전혀 신뢰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위원들이 동대문구청의 거수기 역할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거수기 역할을 하지 않으면 의견을 무시하는 건지 도대체 사회적 경제 육성위원회 회의 소집을 왜 했습니까? 그러면 그날? 회의 소집하지 마시고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그 회의를 제가 볼 때는 사인 받으려고 하신 거 아닙니까? 회의를 잘못 연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청장님께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바탕으로 직영 전환을 결정한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리해서. 직영전환 그 근거는 우리 국장이 답변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국장이 좀 답변해 주십시오. 죄송한데 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네. 직영전환 근거 좀. 제가 요거를 잘 모르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비지원 통합지원 사업을 기존의 위탁기관의 인적 물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수행 완성한 바 있다. 2024년부터 시비지원 없이 구중심으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12월 30일자로 기존의 위탁기관과 협약기간이 종료된다. 민간위탁 수행기관의 장기화 10년으로 사업이 고착화되고 다양한 사회적 경제조직과의 연계 약화, 즉 전체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정책 사업 홍보 및 참여 유도 노력 부족 등 민간 위탁의 한계점을 노출했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에 대한 정부 정책의 변화로 자치구 사회적 경제 업무 직영을 전환했다. 이런 그 근거를 가지고 했습니다. 네, 총장님께서는 아까 조금 전에 강력하게 직영 전환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막상 그 근거는 잘 모르셔서 국장님의 도움을 받으시네요. 총장님과 더 하실 아니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같습니다. 네, 들어갈까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예. 네,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부적합했다라고 하면은 평가 점수가 70점 혹은 60점 밑으로 내려갔어야죠. 앞으로 이런 평가 하지 마십시오. 뭐하러 합니까? 평가해봐야 이 점수 기준과 근거 없이 구청이 원하는 대로 없앨 센터 없애고 잘 못해도 운영할 센터 운영하고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본 의원이 해당 부서로부터 들은 거는 국정과제와 동대문구의 구정 방향이 현재의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와 다르다고 해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유 중에서 고착화가 되어 있고 연계가 약화되어 있고 참여 유도가 부적합하고 여러 가지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이따마켓은 사회적 경제지원센터가 진행하는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 내 소상공인 판로를 지원하고 있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있고 많은 주민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 중에 동대문 지역 자활센터 평가 매우 우수하다라고 자료 제출해 주셨는데요. 자활기업도 사회적 경제 조직입니다. 자활센터는 잘하는데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는 마음에 안 드십니까? 그리고 우리 구에 사회적 경제 우수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부로 갔다가 다시 동대문구로 들어온 기업인데요. 식수가 부족한 아프리카에 우리 어린이들이 멀리 물 기르러 가다가 길거리에서 차에 치여서 많이 죽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가방 파는 제리백이라는 회사가 가방 하나를 고객들이 사면은 반사경 기능이 있는 가방을 우간다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제공을 하는 이런 우수한 사회적 경제 기업이 다시 동대문구로 유치가 됐고요. 시프트 미러는 잘 아실 겁니다. 스마트 세프티드 제품을 개발한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과 소셜 벤처를 그동안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에서 발굴하고 상담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동대문구청은 사회적 경제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공산주의도 아니고요. 시장 경제의 반대 개념도 아니고요. 비영리 기업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영리 기업이면서도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을 말하고요. 민주적인 의사결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협동조합을 말하고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마을 기업을 말하고요. 저소득층, 수급자 주민들이 생산활동에 의욕을 갖게 하는 자활기업, 이 모든 조직을 통틀어서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고 하고, 이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사업 수행에 도움을 주는 곳이 바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입니다. 네, 무조건적으로 재위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합의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진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구청장이 답변하는 거 다 들으셨죠? 이것이 과연 적법한 절차이고 합리적인 진행입니까? 오늘 구청장의 답변 태도, 다른 의원들 할 때도 들으면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상당히 불량하십니다. 네. 제가 이 부분을 말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지금부터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동대문구 탄소중립지원센터 한번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국민의힘 성북구 당협위원장께서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을 수료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2년 전부터 환경 분야에 관심을 가져서 그것을 전문성이라고 바득바득 우겨가면서 탄소중립지원센터장을 국민대에서 맡으셨는데요. 네, 동대문구 탄소중립 부분 우수한 거 인정합니다. 탄소중립 부분 상 받으시는 거 대부분 이거 하나 내세우시잖아요. 자치구에서 동대문구 탄소중립지원센터 최초. 그런데 탄소중립지원센터 뭐 하고 있습니까? 어젠가요? 환경부에서 주관해서 지자체 탄소중립 우수 사례에 또 동대문구는 지자체로 우수 지자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자체의 유일한 탄소중립지원센터 수상을 하지 못했네요. 네, 2024년 올 한 해 탄소중립지원센터 뭐하고 다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인천시에서 5월에 집단회의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날 세미나에서 서울 동대문구 탄소중립지원센터 관계자들이 참여해서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마련해야 할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할지 다른 지자체 가서 물어왔답니다. 2024년 5월에요. 이미 이 계획은 다 수립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진정한 예산 낭비 아닙니까? 다음으로 또 뭐 있나 보겠습니다. 네, 광화문 광장 2024 지구의 날 기념행사에서 조그마한 부스 하나 얻어가지고 커피밥 키링 만들기 하고 돌아오셨습니다. 네, 동대문구 탄소중립지원센터 많은 분들이 제가 이거 센터 재위탁 결정할 때 평가할 때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요. 지금 현 부구청장 아니십니다. 다른 부구청장께서 점수를 그냥 만점을 주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3.4점 나왔습니다. 네,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보다 낮은 점수가 나왔는데도 이 지원센터는 항상 프리패스입니다. 센터장이 누구신지 참 궁금합니다. 네, 더 이상 동대문 구민을 위한 센터 운영에 정치적 논리를 배제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성혜란 의원님, 규정질문 요지서 보시면은 동대문구 산하기관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질문한다고 했습니다. 규정질문 요지서 제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네, 문화재단 대표이사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아주 총괄을 다 하시는 거예요. 지키셔야죠. 그게 아니고 저 내용만 하세요. 지켜주세요. 아니요.
네, 의원님은 의장님 계속해서 소란을 일으키는 의원이 있으면 잠깐만요. 퇴장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의원님들 좀 구정 질문을 하면은 좀 요지서에 있는 내용으로 했습니다. 잠깐만요. 예, 그 의원님들끼리 서로 너무한 건 구청장이죠. 하지 말고 좀 예의를 서로 지킵시다. 예. 거기에 있는 내용만 했습니다. 성현아 의원님. 저는 전체 센터 전반 다 다룬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대로 읽으세요. 네, 다음으로 동대문 페스티벌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좀 해주십시오. 본의원은 정해진 발언 시간 40분을 충분히 활용해서 하고 있고요. 의원님 계속 발언하시는 내용이 의원님의 수준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좀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동대문 페스티벌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의원은 동대문 페스티벌 관련해서 온갖 오해와 억측과 음해를 당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은 동대문 페스티벌이 정말 잘 되고 성공하기를 바랬습니다. 당한일동 주민으로서의 부탁도 있었지만 만약에 이 축제가 잘 되지 않으면 이 축제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것을 예측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랬고요.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동대문 페스티벌 관련해서 행사 홍보와 사전 고지의 적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에서 항상 여러 차례 말씀드렸을 겁니다. 네, 축제와 행사의 사전 홍보는 최소한 한 달 전부터 하셔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 공지 언제 됐습니까? 10월 4일 축제 일주일 전에 됐죠. 네. 너무 늦었죠.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네. 네, 우리 포털 사이트에서 동대문구 축제를 검색하면은 그 시기에 동대문구에서 진행되는 축제가 뜹니다. 이 광고는 유료가 아니고 한국관광공사에 등록 요청만 하면은 등록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 동대문 페스티벌 이동 무대가 여기 등록된 시점이 혹시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대표이사님? 축제 거의 시작하기 직전. 거의 임박해서 좀 네. 이거 등록이 안 돼서 본의원이 정말 바쁘신 줄 알지만 죄송하게도 여러 차례 전화해서 이거 등록 언제 됩니까? 여러 차례 질문한 것도 알고는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본의원이 계속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축제 홈페이지에 이 프로그램 지도가 반드시 빨리 수록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동대문 페스티벌은 거리 예술형 축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1.2km의 큰 공간 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이러한 프로그램 배치표는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 이 지도도 상당히 늦게 거의 축제 임박해서 본의원이 계속 전화해서 네. 알고 계시죠? 네. 사실 그 기간쯤에 저는 내가 재단 직원인가까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교통통제입니다. 네. 이 교통통제가 SNS 그리고 현장 가로등 배너로도 게시가 되었는데요. 이거 언제 게시된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10월 2일, 3일 정도였습니다. 네. 땡 10월 8일입니다. 저희 기록에는 2일, 3일로 됐습니다. 8일입니다. 네. 가로등도 8일입니다. 네, 본의원은 이 가로등 배너를 보고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10월 11일 금요일 00시부터 10월 14일 4시로 되어 있는데요. 물론 금요일 자정부터 한다라고 표시는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장안동 주민들의 생각에는 항상 토요일 새벽부터 했기 때문에 토요일 새벽이라고 충분히 오인할 수 있는 문구였습니다. 본의원이 지속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장안동 대다수의 주민들이 토요일부터 도로 통제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금요일 새벽부터라는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된다라고 제가 두세 차례가 아니라 10번 넘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문화관광과와 문화재단은 가로등 배너에 금요일 00시라고 명기해 두었으니 문제가 없다라는 태도로 일관을 해서 제가 정말 십수번을 얘기해도 안 되니 저도 포기를 하고 여러 번 같은 말 반복해서 미안합니다. 금요일 아침에 대혼란이 벌어질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혼란이 일어났고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민원 폭주하고 구청장께서 공식적으로 사과까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안일동 주민센터에 왜 직능단체에 협조 홍보를 하지 않았냐라고 했을 때 제대로 협조 요청을 받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구민들에게도 문자 자주 발송하시는데 그런 문자 발송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본의원이 지금 정말 10번 넘게 얘기했는데 묵살 당하다시피 했습니다. 이거는 부득이한 사고가 아니라 예견된 인재입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지금 계속해서 이번 동대문 페스티벌이 상당히 성공했다라고 자평하시며 많은 언론 보도를 하고 계시는데 이거 하나만으로도 성공한 축제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네, 지금 페스티벌 자체는 그 예술성이나 이런 면에서 상당히 인정을 받았습니다만은 저희가 이거를 추경으로 받다 보니까 준비 기간이 3달 남짓했던 상황이어서 이게 압축적으로 7억이라는 새로운 축제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참 많았고 직원들은 정말 그 영혼을 갈아 넣어서 밤낮으로 일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사실은 이게 경험이 좀 축적이 됐었으면은 조금 더 저기 원활하게 됐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저도 참 많이 아쉽습니다. 네,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예술성으로 인정받으셨다고 했는데 컨설팅 평가 보고 받으셨습니까? 네, 컨설팅 평가 보고에서도 많은 미흡한 부분들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쏙 빼놓으시고 제가 읽은 바로는 한 분은 저기 그 포럼에 대해서 주로 말씀하셨고 한 분은 여러 가지 몇 가지 지적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또 다른 한 분은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하셔서 이 평가 사항이 전 갈리는 걸로 읽었습니다. 그랬을 때 좋은 얘기만 들으시는 겁니까? 저는 몇 가지 아닙니다. 말씀하신 지적 사항들 너무 확 와닿던데요. 네, 그것도 저도 다음에 그 반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말씀하신 대로 예술성 한번 보겠습니다. 무대 구성 및 프로그램 운영의 적정성을 보겠습니다. 네, 일정표 한번 보겠습니다. 10월 10일 일정표입니다. 네, 이번 행사는 어디든 무대 1번, 2번, 3번, 4번 스테이지와 9톤 스테이지가 메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사항은 본의원이 자문위원회에서도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1번 스테이지 텅 비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두발 자유화라는 프로그램은 1번 스테이지에서 2번 스테이지로 이동을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실제로 1번 스테이지는 아예 비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튿날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1번 스테이지와 2번 스테이지가 너무 허전합니다. 예술성으로 평가를 받으셨다고 보기에는 프로그램의 짜임새가 너무 허술합니다. 이거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거에 대한 대안도 말씀드렸습니다. 무대 어디든 무대 세 가지로 줄이시고 하나는 시민 참여 무대로 주셔라. 원래 시민 참여 무대 만들어 주신다고 했었는데 끝내 그 약속은 지키지 않았고 대안과 방법도 만들어 드렸는데 이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 콘텐츠에 대한 책임은 저희가 감독님한테 실제적으로 전문성을 인정을 해서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의원님의 의견은 감독님께도 전달을 드렸지만은 감독님의 판단에 대해서 저희는 따를 수밖에 없었고요. 저희가 저 이틀의 일정을 다 채우기에는 예산적으로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다 채울 수 없었습니다. 네. 네, 지금 감독제가 감독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라고 만들어드린 책임이 감독제가 아니라 아닙니다. 그 전문성을 그대로 잠깐만요. 인정을 듣고 해드려야 얘기하세요. 된다고 생각합니다. 듣고 얘기하세요. 네. 감독의 전문성을 인정하지만 마지막에 최종 결과와 그리고 감독을 컨트롤하는 책임은 대표이사 문화재단에 있습니다. 네,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감독의 책임으로 돌리실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맞습니다만 콘텐츠에 대한 정권은 감독한테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독에게 정권을 주고 감독이 잘 못했으면 감독에게 어떠한 디스어드밴티지를 할 겁니까? 저는 그분의 지금까지의 역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본의원도 그분의 상당히, 역량을 알고 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연이 시작하기 전에 이미 이 타임테이블만 봐도 어떻게 되겠다가 전문가로서 예상이 안 됩니까? 거리가 텅텅 빌 거라는 생각 못 해보셨습니까? 본의원은 이미 들었는데 대표이사는 그게 안 들었습니까? 네, 안 들었습니까? 이 예산으로 그 생각 1.2km를 못했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채우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본의원이 말한 대로 네. 하나 무대 비워가지고 시민분들 무대 드렸으면 훨씬 풍성했을 겁니다. 그것도 계속 부정하실 겁니까? 그거는 감독님의 권한으로 저희가 그냥 권유는 그러면 했습니다만 다시 묻겠습니다. 이것을 네. 권유했는데 감독님이 거절했습니까? 전체적으로 거리예술 전체 컨셉에 맞는 것들을 중심으로 일단 들어가는 게 초창기 단계에서는 맞다고 생각을 그럼 합니다. 거리가 빌 것이라는 조언도 하셨습니까? 그것 자체도 일종의 꼭 채워야 된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정말 전문성이 점점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현재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곳이 오톤 클럽과 어디든 모델 2번이 있는 곳인데요. 딱 지도에서 봐도 음향 간섭이 생길 것이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현장에서 음향 간섭이 생겨서 공연 순서가 지연되고 변경되고 이것에 따라서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예산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왜 동대문 문화재단은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고시를 하지 않으십니까? 담당자들이 판단해서 다 수의계약을 하시는 겁니까? 예, 아니오로 답변하십시오.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고시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 하신 거 인정하시죠? 근데 보통 수의계약을 전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네. 예산을 절감하고 우수한 퀄리티를 내기 위해서 기존에 작업했던 업체와 하시는 거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네, 근데 몇 가지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맘모스 극장이라고 기억하시죠? 요 구조물, 아치 구조물 기억하시죠? 네. 네, 지금 이 예산서는 검수조서 최종 예산서인데요. 여기 쓰여져 있는 것은 이 전체 아치 구조물이 아니라 아치 구조물에 붙어 있는 포스터 구매비입니다.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숫자가 지금 정확하게 본의원 이거 보이지는 다 않습니다. 다른 그건 대출 따로, 요소가 다르드립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정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디자인 인쇄 제작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포스터 2절 아르떼 160g 단면 5도. 단면 5도는 단면 4도에 별색을 더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여기 90만 원이라고 쓰셨네요. 네, 제가 을지로 인쇄업체에 견적을 내봤습니다. 뭐 성원 에드피아 같은 최저가 업체 아니고요. 네, 받을 거 다 받는 평균치 업체입니다. 네, 35만 2천 원 나왔습니다. 거의 반절 이상 예산이 부풀려졌네요. 다음 초청장 보겠습니다. 초청장 2,000개. 이거 만드는데 760만 원 드셨는데 어디에 돌리셨어요? 초청장? 초청장은 관계자나 의회 뭐 이럴 때 과연 드렸습니다. 초청장을 네. 760만 원치를 들여서 제작을 해야만 했을까요? 예산이 없으셨다면서요. 이 예산을 줄여서 콘텐츠를 더 채우실 생각 안 해보셨어요? 다음으로 전체적으로 홍보 예산은 전체 예산 중에 1억 조금 넘는 예산이었기 때문에 초청장이 과연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 리플렛입니다. 비포 아르떼 105g 양면 10도 아마 양면 8도의 별색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가관입니다. 750만 원 잡아왔습니다. 네, 51만 8천 원 나왔습니다. 5개 광고물 제작, 설치, 철거, 지하철 스크린도어 광고물 180만 원, 이식 360만 원, 버스 쉘터 광고물 180만 원, 이식 360만 원. 자, 지하철 스크린도어, 버스 쉘터 월 단위로 계약되는 거 아시죠? 이거 지하철에 며칠 날 거셨습니까? 10월 넘어서 거셨죠? 네. 그러면은 고작 게시되는 기간 10일밖에 안 됩니다. 10일밖에 안 되는 기간을 게시하기 위해서 1개월치 광고료를 주신 거예요. 낭비 아닙니까? 차라리 그 돈으로 행사장 내 부족한 프로그램 안내 현수막을 더 만들고 동대문구 관내 홍보 현수막을 거는 게 더 적합하겠다라는 빠른 판단 못 하셨습니까? 저는 그게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홍보 효과가 그 상당히 클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너무 예산을 흥청망청 쓰고 계시네요. 네, 굿즈 한번 보겠습니다. 집업 후드티 800개, 배지 800개, 막대 사탕 1650개, 양말 800개. 네, 본의원은 이 중에서 배지랑 막대 사탕, 양말 받았습니다. 왜냐? 본의원은 토요일 아침 일찍 포럼 행사를 참가해서 포럼 행사 참가자로 받았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굿즈별 제작 수량을 얘기하라고 했는데 일단 본의원이 확인한 검수조서 수량과 본의원에게 자료 제출한 수량이 다릅니다. 이거 나중에 이거 끝나고 소명 별도로 하셔야 될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제작한 수량에서 배부한 수량을 제외하고 남는 게 집업 300벌 곱하기 2만 원, 600만 원, 배지 300개 곱하기 5천 원, 150만 원, 막대사탕 1000개 곱하기 3천 원, 300만 원, 양말 300개 곱하기 2,300원, 69만 원, 1,100만 원치 남았습니다. 이거 다 어디 갔습니까? 저희가 배부하고 남은 것은 재단에서 보관을 처음부터 적게 하면서 만드셨어야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이 최소 물량이란 게 있습니다. 이게 한번 틀을 이 만들었을 굿즈를 때 만드는 것보다 프로그램을 더 풍성하게 채우셨어야 되지 않을까요? 굿즈도 축제에서 꼭 필요한 물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축제가 첫걸음 단계인데 지금 이제 유치원생이 고등학교 따라가려고 하니까 이런 꼴이 발생하는 겁니다. 현장 사인 물품, 인쇄 제작표 이거 과연 단가 적정한지 나중에 별도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네. 네, 국제거리 예술 네트워크 운영에서 공간 내관비 보겠습니다. 지금 공간 내관비만 200만 원 넘게 나왔는데요. 어디에 지급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 공간의 선정을 누가 했습니까?
담당 팀장이 돌아다니면서 아주 비적합하고 여쭤봤습니다. 공개 공모 방식이 아니라 특정 가게에 혜택을 주는 비적합한 선정 방식이고요. 가장 중요한 실질적인 메인 대행사를 선정하는 매우 중요한 용역을 9월 19일 날 개최를 하셨어요. 네. 예산 협상 계약 체결 일정 이사를 빼면요. 축제 2주일 반을 앞두고 2억 5천만 원 이 계약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제가 성공할 수가 없어요. 더 중요한 총감독 전문인력 공연팀 인건비를 공개해달라고 했더니 공개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을 대면서 공개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계약서상 질문 안 제6조에 했습니다. 질문 안 했습니다. 기다리십시오. 네. 저희가 계약 위반이 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의원님께 따로 기다리십시오.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일부 마스킹 처리된 공연팀 지급건 중에서 김 땡땡땡땡 누가 봐도 헤드라이너 모 밴드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이 밴드보다 더 높은 금액을 수령한 덩비덕이라는 공연팀은 어떤 공연했습니까?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아니 못하겠습니다. 4천만 원 넘는 공연비를 수령했는데 그걸 기억을 못 하신다고요? 동대문을 열어라를 축제에 대해서 했습니다. 행정 사무 조사를 요청할 겁니다. 축제의 완성도 부족을 시간 부족이라고 하셨는데 이미 동대문 문화재단은 올 초에 사업 보고에서부터 1월 달부터 이 축제 준비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본연은 동대문 문화재단은 아직까지는 물론 직원들의 노고가 있지만 7억 예산에 거리형 축제를 할 능력이 아직은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부정적으로 마치겠습니다.